안녕하세요, 시드민입니다. 갤럭시 S22와 S22 울트라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스마트폰을 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단말기는 SK텔레콤에서 대여를 했는데요. 정말 대여만 했습니다. 근데 대여 조건이 두 개를 벤치마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뭐 성능 테스트 하거나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몇 가지 항목을 나눠서 이 두 가지를 제가 말로 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S22를 선택할 건지 또는 플러스 또는 울트라 선택할 건지 이 갈림길에서 좀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영상 보시고 어떤 스마트폰을 선택하실지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외형적으로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측면 부분에 메탈 재질을 사용했는데 플러스랑 S22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암호 알루미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강도가 강하고 좀 더 튼튼하죠. 그런데 가장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이 측면 부분에 이 부분 강도 높아지고 이 부분보다는 실제로 사용할 때는 보통 케이스를 입혀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화면에 플랫한지 또는 이제 곡면이 들어가 있는지 이 부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날 것 같아요. 앞면 뒷면 모두 다 고릴라 글래스 빅투스 플러스가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좀 더 튼튼하고 뒤쪽의 마감도 좀 더 좋아졌습니다. 근데 후면 부분의 색상이 이번에 좀 다양하게 나오는데 선호하는 색상이 좀 더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후면 부분에 색상이 보이게 하려면 투명한 케이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뒤쪽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뭐 선호하는 케이스는 좀 다른 케이스긴 한데 뒤쪽을 다 가려주기 때문에 뒤쪽의 색깔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면의 색상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면은 둘 다 120Hz를 지원하죠. 그런데 화면 밝기가 좀 차이가 납니다. S22랑 S22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1300니트까지 지원하고 울트라는 1750니트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아주 밝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들어간 기능에 화면 밝기를 최적화를 끄면은 여기 더 밝게라는 메뉴가 있어서 화면을 더 밝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좀 약하게 했는데 밝게 하면은 화면이 뜰 정도로 강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게 야외에서 사용할 때 땡볕에서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밝아지면은 화면이 더 선명하게 잘 보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는 마이크로 SD가 전부 다 생략이 됐습니다. 유심만 들어가고 마이크로 SD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용량을 확장하거나 그런 게 안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용량을 선택하실 때 애초에 용량이 큰 걸 선택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사진을 많이 찍고 동영상도 많이 찍고 앱도 많이 설치하고 자료도 많이 다운로드 받아서 다니신다면 용량을 크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 경우에는 사진이랑 동영상은 구글 포토를 통해서도 백업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장 메모리가 엄청나게 용량이 크게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어디 나가서 동영상이랑 사진을 많이 찍는다면은 용량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256기가 이상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를 쓰면서 확실히 체감되는 부분이 성능이 많이 빠르다는 겁니다. 물론 벤치마크를 하면 뭐 성능은 수치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 들긴 하지만 막상 제일 중요한 거는 체감 성능이거든요. 그래서 앱을 설치하고 바로 실행했을 때 성능이 엄청나게 빠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치를 한번 해보면은 설치가 되는 부분까지는 네트워크 성능을 중요하게 타겠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빠르면 더 빨리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다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이상하게 빨리 실행이 안 되고 한참 뭐 설치 중이라고 뜨고 계속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S22 시리즈를 쓰면서 제가 체감되는 부분이 앱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실행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 짧아요. 그래서 앱을 설치하고 바로바로 실행해서 띄워서 볼 수 있더라고요. 갤럭시 S22 시리즈는 카메라 성능 자체가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센서 사이즈도 더 커져서 좀 더 좋은 사진을 얻기 편해졌는데요. 근데 이 부분을 둘째치고 실제 사용할 때는 갤럭시 S22와 S22 플러스랑 그리고 울트라랑 뭔가 벽 같은 게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갤럭시 S22를 통해서 사진을 찍을 때 여기는 가까이 있는 글자를 찍어 볼게요. 그럼 여기서 가까이 가져가면 이렇게 초점이 안 맞죠? 조금 띄워야 맞는데요. 이게 접사 카메라가 없어서 그런 건데 제가 조금 띄어서 중앙에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는 상태로 사진 한 장 찍어 볼게요. 근데 이때 미리 보기에서도 보이긴 하는데요.
중앙 부분은 선명하게 찍히는데 가장자리 부분의 글자가 이렇게 번집니다. 이 부분이 이전에 노트 20을 쓸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진을 찍을 때 뭔가 초점을 좀 잘못 잡는다는 느낌도 들었고 가장자리 부분에 이렇게 많이 뭉개지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갤럭시 S22 울트라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가까이 가져가도 접사 모드를 통해서 선명하게 찍을 수 있고요. 조금 띄어서 사진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가장자리에 뭉개지는 부분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확대를 해봐도 선명하죠. 글자 자체도 더 선명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카메라 성능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긴 한데요. 의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제한을 두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카메라 렌즈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이 부분이 크게 와닿을 수 있는 게 가까이 있는 뭐 사진을 찍거나 또는 뭐 서류로 사진을 많이 찍거나 이럴 때는 이걸 체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실 거라면은 울트라가 좀 더 적당할 겁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가 야간 사진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알고 계실 텐데요. 근데 실제로 사진 촬영했을 때 S22랑 그리고 S22 울트라랑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일부러 울트라 선택하고 일부러 뭐 플러스를 갖다 제외하고 뭐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촬영했을 때 이렇게 확대 축소해 가면서 어느 부분에 노이즈가 생겼고 뭐 측면 부분에 좀 더 이렇게 뭐 선명도가 떨어지고 뭐 선회도가 떨어지고 이런 거 따지진 않거든요. 그런 거 따질 거면 카메라를 좀 더 좋은 걸로 가야죠. 스마트폰 카메라가 아무리 화소가 높아지고 하더라도 이제 물리적인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좀 더 화질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한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진 촬영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뭐 좀 보기 좋게 나오는지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 괜찮게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봤을 때는 둘 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프로 모드에서는 로우 촬영이 가능한데요. 좀 더 카메라로 찍은 모든 정보들을 다 담아서 그 사진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설정을 한 가지 변경하셔야 되는데 설정에 보면은 사진 형식이 있습니다. 여기 로우 파일을 체크해 주시면은 프로 모드로 찍었을 때만 로우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갤러리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거는 일반 JPG고요. 이렇게 하면 로우라고 표시가 되죠. 그리고 용량도 훨씬 커집니다. 이거는 이제 1메가가 안 되는 사이즈인데 얘는 사진 사이즈를 보시면은 23메가 이렇게 용량이 크죠. 로우로 찍은 사진을 바로 스마트폰에서 편집도 할 수 있고요. PC로 옮겨서도 편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정을 통해서 뭐 필터를 다양하게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필터가 원본과 이렇게 여러 가지 필터들이 있습니다. 적용하면 아무래도 정보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마이 필터라고 해서 좀 더 다양한 필터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원본이 있고 지붕, 그림자 약간은 좀 추상적인 단어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은 선택해 보면은 느낌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문가용 카메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들도 사진을 워낙 많이 찍고 좋은 사진들을 많이 남기기 때문에 후보정을 가능한 좀 쉽게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카메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를 적용시키면은 사진 찍을 때 좀 더 편하게 찍을 수가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좀 바란다면은 이거는 후보정 개념인데요. 찍고 난 다음에 필터를 다시 적용하는 거죠. 근데 애초에 필터를 적용하고 이렇게 찍을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도 용량을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 램 영역에 들어와 보면은 맨 아래쪽에 램 플러스라는 영역이 있고요. 여기에 8GB까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GB에서 8GB까지 선택을 해서 램 용량을 어떻게 보면 늘리는 거죠. 근데 물리적인 메모리가 램이 좀 더 용량이 크면 좋겠지만은 그렇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해소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체감이 났던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앱을 뭐 게임이나 뭐 무거운 것들 많이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최소화를 시켜놨을 때 그게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램 용량이 늘어났을 때 확실히 그 부분은 체감이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일부러 낮게 설정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장 메모리 성능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늘려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 갤럭시 S22 울트라는 전작과 배터리 용량이 동일한데요. 그러면서도 40W의 빠른 충전을 지원하죠. 근데 S22랑 S22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고속 충전은 지원하긴 하지만
배터리 용량 자체는 전작보다 조금 줄었어요, 오히려. 근데 뭐 배터리 사용 시간은 뭐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S22보다는 S22 플러스가 배터리가 좀 더 오래 가고요. 그리고 울트라가 좀 더 오래 갑니다. 이건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용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스마트폰은 SK텔레콤에서 대여를 해줬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보고, 저도 비교도 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됐는데, 몇 가지 서비스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NFT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3월 14일까지 진행합니다. 이제 구매한 고객에 한해서 이제 추첨을 통해서 NFT랑 뭐 여러 가지 상품들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경품 이벤트. 영상 설명에 이제 그 내용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스페셜 에디션도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 특별판 같은 건데 저도 만져보지 못했지만 특별판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보를 볼 수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프렌드에서 갤럭시 S22 파워 스토어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4일까지 하고 있는데 이프렌드 제가 소개를 많이 했었죠. 이프렌드 내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도 이제 가상으로 볼 수가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도 한번 정보도 얻어보시고 뭐 이벤트 같은 것도 응모도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